자, 국민의힘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돼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면회하기 위해서 오늘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그리고 또 권성동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까지 서울구치소를 찾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만났는데 자, 그럼 어떤 이야기를 나눴을까요? 두 사람 얘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나라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많았어요. 안보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국제 정세 변화에 따른 우리 경제 앞으로 어려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굉장히 걱정이 많으셨고, 그다음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당이 좀 하나로 뭉쳐가지고 또 국민들의 마음을 잘 모을 수 있도록 해서 그러니까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가는데 당이 역할을 좀 많이 해달라는 취지의 말씀이 계셨고, 계엄을 왜 하게 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도 좀 있었어요. 뭐 탄핵부터 시작해서 뭐 특검 뭐 여러 그 가지로 도저히 뭐 이게 일을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좀 그런 계엄 같은 생각을 뭐 할 수밖에 없었다. 뭐 이런 얘기도 좀 있었고, 그래서 아마 그 권성동 의원이 그러니까 뭐 인간적인 도리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뭐 가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금 대통령이 직무 정지가 돼 있을 뿐 우리 당 출신 대통령이니까 당연히 나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가게 됐는데, 탄핵 결과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좀 조기 대선 국면으로 나가는 거에 대해서 그런 얘기는 전혀 없었고, 그다음에 뭐 누군가 얘기했듯이 무슨 사면 얘기도 전혀 없었고. 선거로 정권 잡았다고 얘기를 하셨나요? 하지 마세요. 대통령께서 그 민주당 의회 독재 관련 우려를 좀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자리는 다르다는 이야기는 어떤 맥락에서 나온 이야기였을까요? 당에 대한 당부는 좀 없으셨나요? 당내에서는 강성 지지층 결집 위한 거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말씀하시려고. 따로 말씀 아끼실 이유가 있을까요? 네, 자, 김구 실장님. 네. 일단 권성동 원내대표 당의 공식 일정이 아니라 이 개인적인 인간적인 의리 때문에 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미 일정이 다 통보된 상태에서 한 분은 비대위원장, 즉 당대표고 한 분은 원내대표란 말입니다. 두 분이 같이 갔어요. 그런데 그걸 개인적 일정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고지고대로 받아들일까요? 글쎄요, 저도 이 수도권의 이제 원외 당협위원장으로서 오늘 그 두 분의 구치소 면회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좀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국민들께 보여지는 모습으로도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개인적인 인연에서 생각해 보면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 이 윤석열 대통령하고 각별한 개인적 인연이 있죠. 네. 어렸을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인데다가 이른바 중마고우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여의도 정치권에서 다 알다시피 굉장히 담백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의리와 이걸 굉장히 중요시하는 분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만 당의 원내대표로서 또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함께 같이 가는 것이 향후에 있을지도 모를 조기 대선에서 행여라도,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행여라도 마치 대통령의 계엄을 옹호하는 듯한 모습으로 찍히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는 신중한 태도가 필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이 계엄을 단행하고 나서 지금까지 계속 계엄이 정당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대통령을 또 지지하는 강성 지지자분들이 구치소 앞에서나 한남동 앞에서 계속 시위를 할 때 시위의 주요 내용이 부정선거하고 계엄 합법입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 마치 두 분 당을 대표하는 두 분이 같기 때문에 그 대통령의 주장에 동조하는 듯한 모습을 비춰지면 다음에 수도권에서 그리고 중도층이 향후 선거에서 관건을 쥐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저는 현명하지 못한 태도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개인적인 기대를 담아서 합니다만 헤어질 결심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저 두 분도 저분도 전부 5선의 중진 원로 분들이십니다. 그렇죠. 정치를 모르겠습니까? 민심을 모르겠습니까? 김근식의 이 마음을 모르겠습니까? 그렇다면 당을 대표하는 두 분이 이런 욕을 무릅쓰고 일단 가서 대통령과의 개인적 인연을 일종의
결별 의식이란 게 있잖아요. 리추얼이라는 게 있습니다. 결별의 의식을 치르는 게 아니었나 하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상상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정도 했으면 우리가 최소한 인간적인 도리는 다 한 것이다. 우리 당으로서도 할 만큼 했기 때문에 이 다음 형사재판이나 헌법재판에서 어떤 결론이 나도 우리는 대통령과 분리할 준비를 지금부터 좀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저는 그런 하나의 결별의 의식으로 생각하고 가지 않았나? 라는 이제 개인적인 기대 섞인 추측을 해봅니다. 네, 자 김진욱 대변인 조금 전에 권성동 원내대표한테 기자들이 물어보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뭐 워낙 금방 들어온 화면이기 때문에 밑에 자막을 못 박았습니다만 거기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대통령이 나치도 선거로 정권을 잡았다고 얘기를 하셨냐라고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자,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이 대통령과 이 여당 중진들 당대표와 이 원내대표의 얘기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보도가 나온 거예요. 과거 나치도 선거에 의해서 정권을 잡았는데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독재가 그런 행태가 되는 게 아닌지 걱정된다. 이런 취지로 말한 걸로 전해졌대요. 자, 그런데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 질문에 대해서 아무 얘기를 안 했습니다. 사실은 절반쯤 시인했다고 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이 얘기는 어떻게 받아들이실까요? 그러니까 오늘 그 접견이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의 격려 또는 위로가 아니라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하명을 받으러 그 국민의힘의 넘버원, 넘버투가 그냥 접견하러 간 거, 면회를 하러 간 거 아니냐라는 그 주장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는 그런 답변 아니겠습니까?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은 여전히 변한 것이 전혀 없고 오늘 보도에도 이런 말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이번 12.3 비상계엄 사태를 통해서 국민들께서 민주당이 국정을 마비시키는 행태를 알게 된 것이 다행이다. 마치 그 연장선상에서 이 나치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아마도 저 1920년대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그 정상적인 선거를 치렀지만 그것이 결국은 나치로 이어지는 그런 의회 독재 이런 말씀들을 민주당에다 연결시키고 싶으셨던 것 같은데 굉장히 시대착오적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국정을 마비시킨 건 민주당의 발목 잡기가 아니라 결국은 대통령이 이렇게 12.3 비상계엄 같은 내란 사태를 일으킴으로 해서 결국은 국정을 마비시키는 그런 역할을 본인이 스스로 한 것에 대한 아무런 반성 그런 책임 이런 부분들이 없다라는 것이고요. 지금 그 얘기에 결국은 지금 그 권성동 비대위원장 또는 권성동 원내대표 또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함께 그 자리에서 그걸 동조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에게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를 옹호하고 있는 정당이다. 내란 정당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괜히 비판하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드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인식은 아무런 변화가 없이 여전히 12.3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당일날 밤에 머물러 계신 이런 상황 너무나 안타깝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최선호 논설위원 오늘 이 자리에 이른바 권성동 비대위원장 원내대표하고 권영세 비대위원장뿐 아니라 나경원 의원이 동행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좀 특이한 건 이 나경원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좀 와달라고 요청을 해서 갔다는 거예요. 왜 요청했을까요? 글쎄요, 뭐 그래서 이제 나오는 얘기가 그 이제 과거 연판장 사태가 있었지 않습니까? 연판장을 통해서 뭐 찍어내려고 했던 좀 그런 악연에도 불구하고 한남동 그 집회에도 오고 뭐 이랬던 거에 대한 뭐 고마움을 표현한 거 아니냐 뭐 이런 해석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만은 또 다르게 보면은 결국에는 지금 저 두 권 대표들이 개인적인 방문이라 그러면서 당의 어떤 공식적인 그런 입장과 연관시키는 데 대해서 약간의 거리감을 두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선택한 메신저가 저 나경원 의원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걸 알면서도 나경원 의원이 갔어요. 그거는 뭐냐면 자신도 이런 개인적인 감정을 떠나서 좀 대범한 정치한다 이런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이게 지금 뭐랄까요 탄핵 국면 되면서 국민의힘 내에 여러 잠룡들의 이름이 거론되는데 나경원 의원 이름이 안 나옵니다. 김문수, 홍준표, 오세훈, 뭐 한동훈 이름은 나오는데 나경원 의원 이름은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 그럴까요? 이제 탄핵 반대 강성 보수 이 진영의 움직임에 나경원 의원이 조금 올라타려고 하는
그런 정치적 욕망 이런 것들이 다 동시에 작용한 거 아닌가 싶은데 오늘 이 장면을 보면요. 각자가 최선을 다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 때문에 나가 계엄한 거다라는 메시지를 다시 한번 메시지 정치를 이 접견을 통해서 했고 그 나경원 의원은 이런저런 거 알면서 나와서 저 메시지를 기자들 앞에서 이렇게 읽었고요. 네. 그리고 이 자리를 만든 권성동 원내대표는 또 함구하고 그냥 간 걸로 다 했다 그러고 절대 메시지를 내지 않지 않습니까? 네. 각자가 자기가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정치적으로. 네. 정치적으로 옳고 그름이 아니라. 네. 네. 자, 윤석열 대통령 접근에 나선 여당 투톱 행보에 대해서 당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립니다. 김재섭 조직부총장과 신동욱 수석대변인의 목소리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과거에 발목 잡히는 비대위보다는 혁신 경쟁에 뛰어드는 비대위가 돼야 되는데 대통령을 만나러 가는 모습은 아무래도 과거에 매몰되는 느낌이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좀 비판을 좀 했습니다. 당에 이제 투톱 두 분이 다 가시면 공식적으로 가는 것처럼 인상이 비춰질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좀 우려가 있습니다. 중도층에 대한 생각을 좀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도층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에 대해서 대단히 부적절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중도층에 많이 포진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건 뭐 물론 제 생각이긴 합니다만 대통령과 오랜 인연을 맺었던 분들이 그러면 대통령이 지금 구치소에 갇혀 있는데 면회도 안 가는 것이 인간적인 도리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김재섭 의원과 다른 생각을 가진 중도층들도 저는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네, 속보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서 오늘 2심 재판부가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과 마찬가지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서 부당합병, 회계부정 의혹에 대한 2심에서 역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재용 회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잘된 판결로 환영할 것 같군요. 자, 계속 정치 토크 이어가죠. 자, 김근식 실장님. 네. 이 김재섭 조직부총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윤석열 대통령 이 면회하는 데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이군요. 저는 당내에서 특히 이제 김재섭 부총장도 이제 도봉 아닙니까? 네. 저도 이제 수도권 서울에서 그 당협위원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수도권에서 정치를 하는 입장에서는 권성동, 권영세 투톱이 지금 상황에서 대통령 면회를 가는 것 그리고 대통령의 계엄에 대한 절대 반성 없는 계엄 정당화 발언을 그 메시지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좀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아마 김재섭 조직부총장이 좀 전달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저는 김재섭 의원의 말이 뭐 전혀 틀린 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지금은 제가 뭐 말씀드립니다만 계엄 폭탄과 탄핵 폭탄이 서로 오고 가면서 전장타가 돼서 지금의 포탄의 자욱이 지금도 가득 차가지고 포연 때문에 잘 보이지 않는 과도기적 상황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이 탄핵의 결과에 따라서는 치를 수도 있는 조기 대선을 앞두고 있다고 한다면 수도권의 민심을 생각한다면 계엄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부정선거에 빠져있는 대통령을 옹호하는 듯한 분위기로 가서는 사실은 조기 대선에서 우리가 수도권에 계신 중도층 분들에게 표를 달라고 하기가 굉장히 면구스럽거든요. 아마 그런 우리 수도권 내의 민심에 대한 그 우려 이런 것들을 김재섭 의원이 전달한 것처럼 저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권성동 의원과 권영세 의원이 그런 나름대로의 그런 이유 때문에 갈 수 있는 결정을 하겠습니다만 제가 좀 긍정적으로 그래도 기대에 차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으로 대통령과의 개인적 그리고 당과 대통령의 어떤 끈은 정리하는 저는 결벽 의식으로 마지막 수순으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저는 개인적인 또 바람을 말씀드려 봅니다. 네, 자 김진욱 대변인, 민주당 입장에서 그럼 이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이 이 중도층 민심을 얻는데 좀 모자란 혹은 반대 행보를 한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반기해야 될 일입니까? 뭐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의 상황이 이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과 그 국민의힘 하나가 되는 일체화의 의식을 치르고 있는 중이다. 지금 좀 전에 김근식 교수님께서는 헤어질 결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하나 될 결심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또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똑같습니다.
그 메시지를 그대로 지금 옥중에서 나오는 메시지를 결국은 지금 국민의힘의 원톱인 그 원톱 투톱이 함께 그 말씀을 대신해주고 있다. 그러니 이건 뭐 옥중 정치 정도가 아니라 옥중에서 나오는 메시지를 오늘은 하명을 받으러 간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앞으로도 이 모습은 제가 볼 때는 뭐 달라질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가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결국 아스팔트 우파라고 하는 뭐 정광훈 목사 등의 분들이 결국 지금 국민의힘의 윤석열 대통령을 함께 지지하면서 국민의힘의 지지율도 우상향으로 가고 있다. 지금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무된 생각들이 지금 그 국민의힘에서 메시지로 함께 표현이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헌법재판소에 대한 공격 이런 부분도 당에서 제일 먼저 나서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런 과정들 속에서 아마 중도층에 대한 겨냥 이런 거는 지금은 관심이 없는 것이고요. 일단은 하나의 국민의힘을 만들어 놓고 나면 본격적인 조기 대선 국면으로 가면 얼마든지 또 다른 변화의 모습으로 그때 가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결별을 통해서 중도를 흡수해 오는 그런 방식도 충분히 가능하다. 뭐 이런 전략적 판단을 갖고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네. 지금 지금 보여주는 모습이 결과적으로 보면 이 조기 대선 국면에서도 이어질 수 있다. 중도층의 평가는 하루 동안의 변화에 의해서 좌우되지는 않을 것이다.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여당 투톱에 이어서 여당 내에서도 앞으로도 윤 대통령 면회를 향한 발걸음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윤상현 의원의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접견은 일단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화요일하고 목요일 날 헌법재판소 대통령이 출석하셔서 안 되고요. 또 제가 알기로 5일 날은 또 서울구치소 청문회가 있다. 아마 내일 다음에 2월 7일 금요일 정도가 될 거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물어보던데 저한테. 많은 분들이 그걸 원하셔요. 그래서 지난번에 관저 앞에 가셨던 의원분들도 이제 지금 순서를 정하고 있고요. 또 원외 당협위원장들도 가시고 싶어하고 또 그 외에 또 많은 분들이 그걸 제 면회를 가시고 싶어 하십니다. 네, 자 최선호 선수는 보기는 어때요? 최근에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세하고 여당 중진들의 이런 행동이 약간 좀 이렇게 이른바 좀 병행돼 있다 그런 느낌이 좀 들죠? 제가 이제 도쿄 특파원을 했지 않습니까? 제가 도쿄 특파원 할 때 일본 외무성 사람들이나 일본 정치인들 만나가지고 제일 많이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아베 당시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 보낼 때 개인적인 자격으로 보낸다는 말 그거 좀 하지 마라 그거 그런 거짓말 좀 하지 마라. 그렇죠. 개인적으로 보낸다는데 이게 구분도 안 되는 것이고 실제로 공납물에 보면 총리 대신 아베 신조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런 얘기 좀 하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번에 저는 이제 여당의 두 대표가 개인 자격으로 간다라는 말에 대해서 조금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구분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계엄 세력들, 아스팔트 우파와 지금 국민의힘이 한 몸처럼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이게 섣불리 분리했다가 정치적으로 굉장히 힘든 일을 겪었기 때문에 이번엔 그러지 않겠다는 전략적인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느 시점에는 분명히 아마 선을 그어야 되는 시점이 올 겁니다. 그게 탄핵 결정이 나오고 난 다음이 될지 아니면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한 국면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탄핵 심판 과정이 굉장히 중대한 국면을 맞기 때문에 그 시점이 언제가 될지가 굉장히 관심사입니다. 네, 어쨌든 뭐 아베 총리하고 여당 지도부를 비교하신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상황을 확실하게 아니는 걸로 하고 가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탄핵 반대하는 분들의 발언이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사 일타 강사로 알려진 전한기 씨 같은 경우는 최근에 유튜브 영상과 또 집회에서 여러 가지 주장들을 하고 있는데 일단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언론에서는 알려주지 않는 검은 내막이 있습니다. 정계선, 이미선, 문영배 분명히 검색해 보시기를 알아야 됩니다. 이 검은 실체를 알지 않으면 이미 짜여진 대로 가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내내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 살리는 것은
바로 국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국민이 헌법재판소 위에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극단적으로 좌편향적인 국가관을 가지고 이재명과 친분이 두터운 이런 재판관이 과연 공정한 심판을 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 과연 있겠습니까? 만약 재판 기피 신청이나 자진 사퇴를 하지 않을 경우에 모든 국민들은 이러한 불리한 재판관들의 심판에 성공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국민들이 헌재를 휩쓸 것이고 그 모든 책임은 불의한 재판관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네, 자, 김근식 실장님 보시기에는 어때요? 국민들이 헌재를 휩쓸 것이다. 불의한 재판관들의 심판에 승복하지 않을 것이다. 언뜻 이 서부지법 난이 사태를 떠올리게 하는 발언인데 왜 한국사 강사가 저는 이른바 좀 어떻게 보면 과격한 주장을 하게 됐을까요? 글쎄요, 저도 좀 그 속내나 배경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뭐 노량진을 비롯해서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는 그 한국사 강의에서는 일타 강사로 알려진 분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인터넷 강의를 할 때 아까도 이 어제 부산역에서 그 연설은 뭐 보고 있습니다만 유튜브에 강연할 때 보면 굉장히 다혈질의 이 열변을 토하지 않습니까? 네. 감정의 기복이 굉장히 심하고 그러면서 보면 제 느낌에는 인터넷 강의에 맞춤형으로 돼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강의라는 게 조금만 재미없으면 틀지 않습니까? 바꿔버리든지. 그런데 인터넷 강의하는 동안 시종일관 자신의 말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이렇게 빨아들이는 그런 흡수력이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해서 한국사 강의 열심히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갑자기 지금 이번에 탄핵 국면에 오셔가지고 지금 화제의 중심 인물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시작은 유튜브에 올려서 조회수가 많다고 그래서 이른바 민주당이 민주파출소라는 정체불명의 기관을 만들어가지고 조회수가 높은 저 사람에 대해서 위험하다, 가짜뉴스다라고 이제 신고가 들어왔다는 이유로 이제 구글 본사에다가 신고를 했었어요. 네. 이제 그게 이제 민주당이 공식 신고를 하면서 이제 이게 사건이 더 커지면서 문제가 더 커졌다고 보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저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막강한 유튜브 구독자를 가지고 영향력 있는 그 강의를 하거나 주장을 할 때는 좀 근거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하도 논란이 돼서 저는 유튜브는 잘 보지 않습니다. 한번 들어왔는데 그냥 흥분할 뿐이지 근거는 없어요. 네. 근데 흥분하면은 인터넷 강의를 듣는 수강생을 빨아들이는 능력이 있지만 설득할 능력은 별로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금 자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라는 말씀을 좀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정치여담 야담 여기서 모두 마무리해야 되겠군요.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SBS 최선호 노수령과 함께했습니다.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뉴스브리핑은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